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현재 뉴질랜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택 매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자 개정 법안은 지난 화요일 제출됐는데 이 법안이 뉴질랜드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거주자나 비시민권자들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지 개발이나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매입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수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니든의 역사적인 법원 건물이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실시한 후 지난 주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스톤을 이용해서 세운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더니든 법원 건물은 115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난 2011년 12월 지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법원 업무는 하이스트리트에서 임시로 보아왔습니다. 2015년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법원 건물을 보강하기로 합의하고 2천만 달러를 들여서 지진 보강 작업을 했는데 26일 오전 11시 제신다 아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오는 2021년 아메리카컵 요트 대회를 유치할 경우 900여 채의 주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부동산 서비스인 CBRE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내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속도가 느려 2021년 아메리카컵 요트 대회까지는 충분한 숙박시설이 확보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요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단 1000여 명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900여 채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위냐드 쿼터 지역에는 250채의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164채는 올해 안에 완성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대당 5만 달러를 들여서 20여 대의 전기 자동차를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이는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2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기름값과 유지비 등을 계산하면 전기 자동차 측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프 시장은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이 심각한 과제로 돼 있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20대의 현대 이오니크 전기 자동차를 대당 5만 달러 이하의 가격에 사올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 전기 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1000여 대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새 자동차 구매 시 좋은 조건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는 물 부족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수도 케이프타운에서는 오는 4월 12일이면 수원지의 수위가 너무 낮아져 제대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시민들은 현재 하루 87리터까지로 물 사용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오는 2월 1일부터는 50리터로 사용량을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캔터베리 대학의 물 전문가 제니 웹스터 브라운 교수가 뉴질랜드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자원 인프라는 오클랜드, 망가파이 그리고 웰링턴에서는 이미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의 대지진 이후에도 정책 실수와 장기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이번 연구는 캔터베리 지진복구기구 등 정부의 대처 방법이 너무 서둘러 마련돼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에릭 크램프톤 박사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후 3년 동안 그곳에 살았지만 정책과 규제 등이 불확실해 복구 작업에 차질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섬 서해안의 불러와 그레이 지방 농민들은 비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는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섬 서해안 지방은 2월이 1년 중 가장 건조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들 지방 축산 농민들은 가축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뉴질랜드 정부는 타라나키와 마나와투, 왕가누이, 웰링턴 지역에 가뭄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내렸으나 지금은 불러와 그레이 지역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루럴 서포트 트러스트는 정부에서 가뭄 대책 지원금 5만 달러를 받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던 캔터베리의 와이아우 지방은 지난 주말 최고 기온이 37도를 기록해서 최근 7년 사이의 최고 기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캔터베리 햄너 포리스트는 36.2도를 기록했습니다. 와이아우의 1월 최고 기온은 2009년 1월 24일 컬버든에서 37도를 기록한 바 있다고 국립수질대기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최고 기온은 사우스 캔터베리의 티마루에서 2011년 41.3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의 짐 셀링거 박사는 올해 더위는 과거의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경우 $20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제시하면 $17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12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클랜드 의회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간 $900만 지원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690만 달러로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를 찾는 사람은 작년 한 해 동안 52만 명으로 목표치의 116%를 기록했고 방문객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부유층 1%가 뉴질랜드 전체 부의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옥스팜이 밝혔습니다. 반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가난한 140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은 겨우 1%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팜은 10%의 뉴질랜드인들이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스팜 뉴질랜드는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투표를 하기 원치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옥스팜은 작년 연구조사에서 2명의 뉴질랜드인이 가난한 사람들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섬 크라이스처치의 랑교라에서는 뉴질랜드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 없는 도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일자 이미 5군데 간이 식당이 참여했고 다른 식당들도 이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랑기오라의 디자이어 카페 측에서는 모든 빨대는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종이나 금속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이어 카페 측은 지난 18개월 동안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해 온 결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다른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과학 잡지인 핵과학자 회보가 종말 시기의 초점이 30초 앞당겨져서 종말 2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말 2분 전은 과거 냉전기에 미국과 구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나섰던 1953년 당시와 동일하게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간이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을 예측할 수 없어 핵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